네, 부산 해운대의 김미애 의원입니다. 정기현 원장님, 국립중앙의료원은 중앙감염병원으로 지정되어 신종감염병 환자의 진단, 치료, 검사 등 감염병 대응 중추적인 역할을 하고 있고 방역 최일선에서 고생하고 계신 원장님 이하 직원들께 깊은 감사와 격려의 말씀드립니다. 네, 감사합니다. 이러한 의료원의 위상을 감안할 때 확진자 및 격리 관리에 철저한 필요가 있는데 현재까지 코로나19 확진 및 격리 조치 직원이 얼마나 됩니까? 저희들이 8명의 그 확진자는 8명, 원내 감염자는 8명이고요. 제가 말씀드릴게요. 제대로 아직 네. 파악이 안 되신 것 같은데 지난해 10월 첫 확진자 발생 후에 올 9월까지 총 11명이 확진됐고 113명이 격리 조치됐습니다. 특히 지난 3월과 지난달 16일 확진자 발생 때는 83명이 격리 조치되기도 했습니다. 다수 인원이 격리되면 의료진 공백으로 코로나 대응에 차질이 발생할 수밖에 없죠. 네. 게다가 3월 확진자는 코로나 격리 병동에서 근무했고 9월 확진자도 확진자 병동에서 접촉 감염됐습니다. 더 큰 경각심을 가져야 했는데 소홀했죠. 예, 그렇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방금 의료 공백이 발생했다고 하셨는데 당시에 신규 입원을 제한하고 전원 업무 복귀 전까지 타 병동에서 인력 지원을 받아서 축소 운영했지요. 처음 단계 때 그렇게 했습니다. 이게 방역 수칙 위반은 아닐 수도 있겠지만 부주의가 반복되면 의료 공백은 물론 국민들로부터 신뢰를 받을 수 없습니다. 그렇죠? 더 철저한 방역 수칙 및 개인 방역 준수를 당부드립니다. 네, 알겠습니다. 정부는 11월 초에 위드 코로나 전환을 기정사실화하고 하루 10,000명의 확진자가 발생해도 현 의료 체계상 감당할 수 있다고 자신합니다. 의료 현장 최일선에 계시는 원장님께서 판단하시기에 10,000명 이상 확진자 발생 시 정말로 대응 가능한 수준입니까? 그 10,000명이라는 숫자는 그러니까 매일 10,000명씩의 환자가 생기고 평균적 중환자실의 재원 기간을 10일로 볼 때라는 전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됐을 때 지금까지 중환자 전환율을 가지고 추계를 하면 현재 상황으로 충분히 대응을 할 수 있습니다. 지금 중환자만 말씀하시는데 여기에는 정부의 10,000명 발언의 근거는 재택 치료 확대를 통한 경증은 집에서 치료하겠다는 거죠. 재택 치료의 내용은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재택 치료 대상, 재택 치료 중에 의료기관 전원 기준, 의료기관 전원 절차, 재택 치료 중 PCR 검사 방법, 검사 기관 등을 인지할 수 있도록 지금부터라도 국민께 알릴 의무가 있지 않습니까? 그래야 국민들이 준비를 하죠. 네. 복지부와 그 재택 치료를 어떻게 할 것인가라는 것은 이제 완성이 됐습니다. 그래서 아직 한 달 안 남았어요. 그렇다면 지금부터 국민들께 충분히 알리고 국민들도 각자 대비할 시간과 준비가 필요합니다. 네, 네. 원장님께서는 관련 매뉴얼 내지 지침을 통보받았습니까? 저희들과 의논해서 완성을 했습니다. 같이 복지부와. 완성을 했어요? 네네. 그 지침이 있네요. 그러면 국민들이 꼭 알아야 될 거 몇 가지 말씀해 주세요. 그러니까 지금 현재는 그러니까 의료인들이 해야 될 거와 지자체가 해야 될 광역이 해야 될 어떤 이런 부분들이 정리되어 있고요. 그런데 사실 그거보다 더 중요한 것은 국민들이 알아야 됩니다. 네. 이거는 우리가 계속 안 가보면서 하고 있잖아요. 네. 제가 아까 말씀드린 여러 가지 준비해야 될 것들이 있습니다. 전문가니까 그것보다 더 많이 아시겠죠. 아직 제대로 안 됐다는 방정으로 보여져서 걱정스럽습니다. 생활치료센터 입소자 중에 3명이 사망했고 경기도의 경우에는 증상 악화로 의료기관으로 전환된 환자만 106명입니다. 그런데 재택치료 중에 긴급 상황이 발생하면 의료인이 없는 상태에서 일반인은 대응하는 데 어려움을 겪을 수밖에 없습니다. 전문가로서 이 부분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며 예측 가능하고 지속 가능한 의료 대응 체계가 마련되어 있지 않다고 말씀하신 바 있죠?
그렇기 때문에 이제 그동안 한 달에 걸쳐서 준비를 했고요. 의원님께서 말씀해 주신 국민들이 이런 것들에 대한 내용들을 제대로 숙지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그러니까 지금부터 곳곳에 알리고 네. 지역 의료 기관을 통해서도 알고 그래서 국민 각자가 준비를 해야지 실질적인 K 방역의 완성이라고 봅니다. 저는 그렇지 않습니까? 네, 동의합니다. 오늘 우리 의원님들 많은 분들이 고 이건희 회장 유족 기부금을 두고 말씀을 하셨는데 저는 이걸 보면서 참 많이 안타까웠습니다. 지난 4월 28일 기부금 약정을 체결했는데 지금 세 부처 간에 복지부, 질병청, 의료원 세 부처 간의 기부금 관리 운영을 위한 기부금 관리위원회 구성은 협약 이후 4개월이 지난 9월에서야 마무리됐어요. 그렇게 늦어진 이유가 복지부, 질병청, 의료원 간의 협의 지연이라고 설명은 하지만 알고 보면 위원장 인선 등을 둔 기관 내부의 갈등으로 여겨지고 있습니다. 자기 사람 심기에 골몰하다가 늦어진 거라고 보는데 어떻게 보십니까? 아닙니까? 단순히 위원장 자리에 대한 갈등이라기보다는 전체적으로 아까 오전에 말씀드린 대로 이 위원회는 투명성이나 책임성 확보를 위한 틀을 만드는 게 굉장히 중요하고 또 실질적으로 논의가 가능한 구조여야 된다는 거예요. 알겠습니다. 그래서 국민들이 기부금에 있어서는 뭐가 제일 중요합니까? 원장님. 첫 번째는 기부자의 뜻에 맞냐 그렇죠. 하는 게 제일 그겁니다. 중요합니다. 국민들은 몹시 탐탁지 않습니다. 기부자의 뜻을 존중해서 코로나19 팬데믹을 반면교사로 삼아서 신속히 신종 감염병 대응 체계를 구축될 수 있도록 감염병원을 제대로 만들고 그 인프라를 조성하라는 게 기부자의 의사죠. 제대로 복지부 아까 이게 담당 국장도 나와 계시죠? 네, 나와 있습니다. 제대로 그 기부자의 뜻을 존중해서 빨리 실현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십시오. 네, 최선을 다하겠습니다.